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코로나19로 정했습니다. 코로나 뒤에 발생한 연도를 붙이자는 WHO의 결정을 따른 겁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19의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환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많게는 하루 5명이 나왔는데 지금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도 하루 새 3,000명의 환자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제는 2,000명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병을 이겨낸 사람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오늘 하루 3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퇴원한 사람은 7명으로 늘었습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3번과 8번, 17번 환자입니다. 모두 국내 감염이 아닌 중국 등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입니다. 환자 3명은 증상 호전 후에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 오늘부로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특히 17번 환자는 퇴원자 가운데 가장 짧은 격리 뒤 일주일 만에 병원을 나섰습니다. 제가 막상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심각한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다들 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원자 3명이 더해지면서 전체 퇴원자는 확진자의 4분의 1인 7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퇴원자가 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대체 치료법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로 에이즈 치료에 쓰이는 칼레트라가 효과를 봤습니다. 전체 10일 동안 매일 객담 채취를 통해서 약 투여 후에 드라마틱하게 어쨌든 이 바이러스 양이 감소된 거를 확인을 했고, 본격적인 치료제와 백신 개발도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민간 연구기관 등에 분양해 연구를 도울 계획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검사 대상은 늘어났는데 환자 발생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국내 환자 28명부터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 중국에서 옮아온 경우가 13명, 중국의 국가에서 4명,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11명입니다. 국내에서 옮은 경우에 모두 확진자의 가족이나 지인입니다. 2차 감염자가 먼저 확진을 받은 25번을 제외하곤 모두 접촉자로 관리되던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도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무차별적으로 전파된 건 아니라는 말인데 5년 전 메르스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몇 가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오늘이 24일째인데요. 메르스 땐 이 시점에 감염자가 126명, 사망자가 11명이었습니다. 사망자는 나중에 38명까지 늘어납니다. 또 메르스 때는 한 명이 여러 명을 감염시키는 이른바 슈퍼 전파가 있었습니다. 당시 14번 환자는 85명에게 옮겼습니다. 5명이 150명이 넘게 감염을 시킨 겁니다. 면역에 취약한 환자들이 많은 병원 내 감염이 이뤄지면서 슈퍼 전파가 가능했던 건데 이번 코로나19는 병원 내 전파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6번 환자가 3명을 감염시킨 것이 가장 많습니다. 네, 전파는 빠르지 않지만 증상은 전파는 빠르지만 증상은 메르스 때와 비교하면 그렇게 심한 건 아닌 거잖아요. 네, 오늘 질병관리본부장도 메르스 때와 같은 중증 환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제 퇴원한 11번 환자의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 투여 없이 자가 면역만으로 완치가 됐습니다. 또 가볍게 앓거나 아니면 증상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하는 비율, 치명률도 낮게 나오는데요. 예. 메르스는 3명 중에 1명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4% 정도를 얘기했다가 최근엔 2%, 그리고 이보다 더 떨어질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장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또 어디서 어떤 접촉으로 환자가 보고될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변곡점이나 낙관이나 비관할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건은 중국이라는 건데요. 춘절 연휴가 끝나면서 중국 내에서도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후베이성 외에도 광둥성이나 저장성 같은 곳에서의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옮겨온 확진자의 경우처럼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격리 일주일을 넘긴 광주 21세기 병원 같은 곳도 있는데요.
병원 내에서의 접촉으로 인해 확진자가 나오는지 등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유미 기자였습니다. 오늘 중국 우한의 우리 교민과 가족들 140여 명이 세 번째 전세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의심 증상자 5명을 빼고 모두 경기도 이천의 국방어학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가는 길목엔 교민들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온라인에선 이천의 시민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우리 교민들을 태운 세 번째 전세기가 김포공항으로 들어섭니다.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머물던 한국 교민 79명과 중국인 가족 등 147명이 탑승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천막에서 다시 한번 검역을 거칩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 3명과 중국인 2명 등 5명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곧바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교민 140여 명은 미니버스 20대에 나눠 타고 이천 국방어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교민들은 긴 여정에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교민들을 태운 경찰 미니버스 차량이 줄지어 시설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방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교민들은 앞으로 이곳에서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국방어학원 주변에는 하룻밤 사이 교민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10개가 넘게 내걸렸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에 같이 어려움을 같이 하기 위해서 좀 뿌듯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교민들을 기꺼이 받아들인 이천 시민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쌀과 복숭아 등 이천 지역 특산품을 애용하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JTBC 김도울입니다. 오늘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사람들도 특별 검역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코로나19의 오염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 홍콩과 마카오에서 온 사람들은 지금 어떤 절차를 받고 있나요? 네, 오늘은 마카오에서 오는 승객들은 없었지만 이 홍콩에서는 1,500명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검역 확인증이라는 거를 들고 있는데요. 이 홍콩에서 온 승객들은 이걸 다 받았고 또 중국 전용 입국장을 이용했습니다. 검역대에서 1대1로 열을 재고 또 건강 상태 질문서도 다 적어냈습니다. 국내 거주지와 또 연락처도 그 자리에서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정부는 또 각자 휴대전화에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이 애플리케이션을 깔도록 했습니다. 네, 입국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직접 들어봤다면서요? 네, 최근 중국 입국자가 이전에 비해서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홍콩 입국자가 더 늘어나면서 줄 또한 더 길어졌습니다. 마카오 승객들까지 더 들어오게 되면 입국 절차도 복잡해지고 또 그만큼 시간도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줄 서는 게 거의 1시간 정도? 네, 나왔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며칠 전에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전화 1시간 안에 받을 수 있으면은 그냥 통과시키고. 검역 당국은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통역을 포함해서 24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네, 일본과 동남아 등 6개 나라가 여행 자제 지역에 포함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여행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6개 나라는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고 또 선호하는 여행지들입니다. 오늘도 사실 이 공항에 와보니까 일본을 포함해서 이 동남아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당장 여행을 취소할 수는 없어서 가긴 가는데 좀 곤혹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원래 진짜 예약을 한 2달 전에 일찍 해놨더라고요. 위약금을 다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해할 수 없이 운명의 남길 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출발 날짜가 임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여행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인천공항에서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상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주춤해졌다고 보고 이제 경제 챙기기에 나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는 조심스럽지만 이제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각종 대규모 행사를 이제 다시 열라는 권고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집단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면서 집단 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노인이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면 큰 행사를 열어도 된다는 겁니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회의 직후 나온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런 권고의 배경엔 내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식사를 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빨리 좀 너무 이렇게 과도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다시 이제 일상 활동, 특히 또 경제 활동, 소비 활동 그것을 활발하게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이 그 근본적인 대책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 청와대는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구내식당도 열지 않고 직원들의 외식을 권장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